내년 대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진표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캠프의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하태경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태경입니다. 네, 누구보다 윤석열 후보 당선에 공이 크신 분이라서 오늘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먼저 후보 확정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후보가 직접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요, 뭐 전문가들, 언론 다 그 승패에 대한 분석을 잘 못하고 예상을 잘 못하던데요. 어떠세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캠프 내에서는 승리를 확신하셨습니까? 아니면 긴장 초조 상태였습니까? 근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한 10%가량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홍 후보 지지하는 청년들을 역선택이라고 이제 더 이상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분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주력들이고, 예. 우리 정치도 사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가장 앞장서서 대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런 청년층들의 민심을 네.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네. 새롭게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하태경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2030 청년들의 마음을 못 샀다. 두 번째로는 당심은 확실히 사로잡았는데 국민 여론에서 밀렸다. 우선 청년층부터 여쭤볼게요. 왜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사회라서 네. 세대별로 특성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6070 세대와 또 4050 세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특히 4050 세대는 이제 586 그리고 40대들은 사실 민주당 지지 쪽으로 많이 가 있고, 네. 또 2030은 또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2030 세대의 어떤 열망이라든지 지향이라든지 이 깊은 관심 연구가 좀 필요한데,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경선을 하다 보니까 늦게 윤 캠프에 합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 부족했고. 준비가 부족했다.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우리 당과 함께 선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정식 후보 선대위에서는 예.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30 표심을 얻지 못한 게 준비 부족이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 저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네. 또 우리 이준석 대표가 또 크게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 시작한 지 갓 8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당에 들어온 역사도 일천하고요. 그런데 당심은 이러한 신인에게 확 쏠렸고요. 반대로 오랜 동안 당에서 계시던 홍준표 후보는 당에서는 크게 못 얻으시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많은 표를 얻으셨단 말이죠. 이 원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많이 표를 얻지 못한 문제 무엇이라고 보고 계세요?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당시 민심과 당심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요. 당시 당대표 선거 때?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의 어떤 전면 교체, 새로운 보수를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표출이 됐잖아요. 네. 똑같이 기존 당에 오래 있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 이제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표를 준 거는 우리 당의 어떤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 힘으로 국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열망이 표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윤석열 이 조합은 어떤 보수의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보수, 이런 열망이 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예. 민심에서 밀린 이유는 뭡니까? 민심에서는 좀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질이요? 좀 준비를 좀 다그치고, 네.
이제는 준비된 후보가 돼야 된다. 예. 사실 이 경선 과정이 윤석열 후보가 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훈련되고 단련되는 좀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네. 옆에서 지켜보면 이제는 뭐 이 소화 능력이 아주 빠릅니다. 네. 정치적인 흡수 능력이 빠르고 그래서 상당히 준비된 리더가 되었다. 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예. 이제는 이제 내놓을 정도로 예. 어느 정도 좀 세계나 내용들이 좀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심을 확보한 상태에서 민심을 향해 그리고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층까지를 향해서도 나아가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현안이 광주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반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도 청년 확장성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우리 새로운 캠프를 네. 부패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국민 통합 캠프, 국민 하나 캠프 네.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게 필요하고 예. 또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또 호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광주 가는 일정은 확정이 됐고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수요일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광주 한 번만 갈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고 그리고 사실 윤 후보가 뭐 네. 독재를 찬양하거나 5.18, 12.12를 찬양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예. 그런 소통 이제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후보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진정성을 잘 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광주에서는 뭐 오지 말아라 하는 민심과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도 다 소화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돌파해야죠. 돌파하고 진심을 전달하면 네. 광주 분들도 좀 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 세 분,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모두 깨끗하게 승복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 분이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선대위에 적극적으로 합류를 하셔야 원팀이 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뭐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후보가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예.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세 분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예. 또 그 세 분한테서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홍준표 후보 같은 저도 이번에 봤지만 네.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는 정말 천재성이 있는 분이고요. 아하. 유승민 후보는 뭐 경제, 외교, 안보 아주 준비가 잘 된 분이고, 네. 원 후보도 뭐 전국을 돌파하는 뭐 네. 그런 패기, 열정 강하신 분이고, 예. 그래서 세 분한테서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윤석열 후보의 멘토로 네.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정치 감각 탁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8강에서 하태경 후보 떨어뜨려 달라고 했고 실제로 떨어지신 거 이것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나요? 아니 그거 이제 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요. 좋은 추억으로요. 네.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예. 저도 뭐 홍 후보님도 저도 이제 떨어져 봤지만 홍 네. 후보님도 상심이 적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하지만 뭐 공사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를 비롯한 저도 오늘 홍 후보 캠프에 있는 어머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많이 크게 하나가 돼야 되고 네. 홍 후보님 많이 좀 위로를 해드리라고. 네. 그래서 홍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대의에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 예. 본인이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태경 위원장님도 홍 후보랑 직접 통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예. 아니 이제 저도 이제 화해하고 네. 하나가 되도록 당연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배인 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님의 역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지금 어느 정도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제가 좀 긴밀히 지원도 하고 소통도 하고 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도 모셔야죠. 그리고
우리 선대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보도 배려하고, 예. 그래서 뭐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뭐 2주나 뭐 꽤 정식 선대위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저는 김종인 대표께서도 함께 할 마음의 준비를 해왔고 또 네. 그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예. 큰 이 국민 하나라는 제가 뭐 갇힌 국민 하나 캠프에서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이 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고 끝까지 완주 의사까지 밝히셨는데요. 이렇게 야권 후보가 갈려도 괜찮다고 보고 계신가요? 어쨌든 우리 당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뭘 함께 하나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예. 자력으로 대선 승리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너무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니까 존중을 하지만, 네. 어쨌든 반드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예. 이렇게 확신하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아하. 우리 자체의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단일화를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던데요. 네, 뭐 네. 출마 선언한 지 얼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 벌써부터 단일화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는 아하. 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또 후보 오늘 확정이 됐는데, 네. 그렇죠. 벌써부터 뭐 단일화 이야기하는 거는 아하.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본인의 비전을 좀 펼칠 수 있는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너무 단일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건 좀 현재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경쟁자 민주당에서는 축하 메시지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뒤에 조금 뭔가 단서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는 어렵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부터 협조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정권한테 굉장히 실망한 게,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촛불 정신에 입각해서 부패하고는 완전히 단절할 거라고 저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예. 그전에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최근에 대장동을 보면 그 금융 부패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패도, 그리고 그 덩치가 과거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소홀히 했나, 저는 굉장히 아쉽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제 부정부패 청산, 네. 부패 세력 청산이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어느덧 그 586 세대의 민주 정의를 외치던 권력 586들도 부패 세력에 한 발을 담근 것이다. 굉장히 안타깝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그 이재명 후보, 예. 누구나 지금 뭐 대장동의 설계자고 몸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서 좀 반드시 네. 밝혀내야 되는 숙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민주당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이 뉴스아이킥에서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면 100가지 대책이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00가지 대책이라는 게 주로 검증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후보나 또 우리 당 내에서도 윤석열 후보하고 토론하면 뭐 1시간이면 2시간이면 그냥 KO 시킬 수 있다. 네. 근데 예. 이번에 우리 당내 토론 보셔서 알겠지만 윤 후보가 그렇게 크게 점수를 잃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기대감이 낮아서 토론을 통해서 점수를 오히려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상대편이기 때문에 하는 객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객기 발언이요. 네. 뭐 선의의 경쟁을 좀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당내 토론의 경험이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토론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단련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국민들이 네. 토론 테크닉만 보지 않거든요. 그 네. 내부에서 토론 하나만 보면 제가 4강에 올라갔겠죠. 네. 그것만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윤 후보의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에 있어서도 뭐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점수에 있어서는 저는 결코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